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업은 지금까지 계속 배웠던 농구에 대한 수업을 하기보다 여러분들이 팀 스포츠 활동을 통해 배울 수 있는 팀워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등교를 하고 수업을 했다면 농구 수업할 때 팀을 구성하고 또 팀원들과 경기도 하고 이러면서 팀워크의 개념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선 그럴 수 없으니 아쉬운 대로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팀워크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목차는 이제 팀워크에 대한 사전적 의미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팀워크를 구성하는 요소들과 그 예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과제 제출방에 제출할 질문들을 소개하면서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수업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중 팀워크란 단어에 대해서 처음 듣는 친구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팀워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거고, 다만 팀워크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을 통해 여러분들이 팀워크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의미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팀워크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팀워크란 팀 구성원 간의 협동 동작, 작업 또는 그들의 연대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팀원들 간에 얼마나 협업이나 협동 등을 잘하는가를 통칭하는 단어가 팀워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팀워크의 구성 요소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바로 책임감입니다. 개개인의 책임감이 강할 때 비로소 팀은 팀으로서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공동체 의식입니다. 팀 정신 혹은 팀 스피릿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이 공동체 의식은 말 그대로 팀원들이 하나가 되는 느낌을 갖는 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소통과 존중입니다. 이 요소는 팀원들 간에 지녀야 할 태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수업 뒤에서 소통과 존중이 팀원들 간에 없다면 어떤 모습으로 팀이 운영되는지 하나의 예시를 통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 이 각 세 가지 요소, 책임감, 공동체의식, 그리고 소통과 존중의 실제 사례들이 어떤 점들이 있는지 한번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선생님이 책임감이라는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선생님이 그림 5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5가지 그림의 공통점을 한번 수업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는 축구, 두 번째는 핸드볼, 세 번째는 배구, 네 번째는 농구,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야구입니다. 자, 이 선생님이 5가지 종목에 대한 이 그림들을 나름 준비를 해서 이렇게 띄워놨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5가지 그림의 공통점은 무엇인 것 같나요? 아마 몇몇 친구들은 단체 스포츠다 라는 공통점을 찾았을 수도 있고, 혹은 공으로 하는 구기 스포츠다 라는 공통점을 찾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선생님이 원하는 대답 중에 하나는 바로 이 5가지 스포츠 모두 포지션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포지션이란 것은 스포츠를 이해하고 또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포지션이란 건 각자의 자리를 뜻하는 뜻이고요. 포지션이 없다면 제대로 된 경기가 아마 진행되지 않겠죠. 포지션은 선수 각자의 위치라고 할 수 있는데, 팀으로서 팀원들이 각자의 포지션, 즉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지키지 않는다면 과연 좋은 팀워크가 나올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겠죠. 아마 그 팀은 좋은 성적을 얻거나 좋은 성과를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축구 11명이면 11명의 포지션, 그리고 핸드볼 7명이면 7명, 배구 6명이면 6명, 농구 5명이면 5명, 야구 9명이면 9명, 그 모두가 코트 위나 필드 위에서 각자 자신의 역할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한다면 그제서야 이제 팀원으로서, 하나의 팀으로서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겠죠. 그래서 때로는 이제 스포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포지션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는 학생들이 있는데, 일단 포지션을 알고 그 포지션의 역할을 감당해야, 개인이 책임져야 좋은 팀워크가 발휘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공동체 의식인데, 이제 우리는 하나의 팀이 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유니폼을 맞춰 입거나 아니면 팀명을 정하거나 팀 구호 같은 것을 외치는 모습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개인 종목이 아니라 꼭 단체 종목 경기들, 뭐 여기 축구, 배구, 농구 국가대표팀의 유니폼을 가져왔는데, 유니폼 맞춰 있는 거는 반드시 필수 요소이며, 모든 팀들은 각자 팀의 정체성을 지닌 팀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뭐 어느 나라 국가대표팀, 혹은 뭐 여기 농구팀이면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예시로 가져왔는데, 뭐 토트넘 하스퍼, FC 서울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팀의 정체성을 지닌 팀명을 꼭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각 팀마다 고유의 파이팅 구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영상 찾은 것 중에 하나를 이제 보여줄 텐데, 이거는 경기 전에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이 경기 전에 이제 파이팅 구호를 넣는 모습인데, 한번 예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팀 됐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기는 거. 뭔지 알겠지? 야, 경기장에서 누가 됐든 도와줘야 돼. 경기 뛰는 사람, 경기 안 뛰는 사람, 뭐든지 다 하나가 되는 거고. 오케이? 근데 몸풀 때 집중해. 너 크게 뜨고, 에이, 붙자고 도끼. 오케이? 저희 한 번처럼 우리 경기 뛰는 사람, 경기 안 뛰는 사람 다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뛰자. 다 같이 이거 이기면 진짜 우리 잘할 수 있으니까 더 앞으로. 오케이? 네! 가자! 화이팅! 경기 안 풀릴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서로 도와준대. 서로 도와주면 서로 없잖아. 가자. 경기장에서 열정적으로 하자고. 이거 결과 다 떠나고 그냥 이거 태극기 달고 뛰는 거니까 다들 진짜 문제한적인 사람들 준비 잘하고. 오케이? 집중! 오케이, 집중. 초반부터. 뭐 없어. 경기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야. 우리가 가장 잘하고 재밌게 할 수 있는 거. 안 풀린다고 절대 급하게 하지 마. 오케이. 절대 천천히. 90분 하는 거야. 90분 하는 거니까 전반에 골 안 들어가도 후반에 쟤네 뛰어 나온다고. 그러면 기대골로 되니까 천천히. 분명히 얘기하는데 쉬운 경기가 없어. 우리가.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경기 이제 영상 중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서 한마디를 하면서 파이팅 구호를 넣었는데, 그 중에 이제 팀원으로서 경기를 뛰는 사람들과 안 뛰는 사람들 관계없이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의 팀이 되자라는 문구 이제 구호를 넣었는데, 그런 말들을 듣고 이제 팀원들이 하나 되는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뭐 유니폼 맞춰 입고 팀명을 정하고 구호를 맞추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공동체 의식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소통과 존중이라는 요소에 대해서 예시를 이제 들 건데, 이번 예시는 막 소통과 존중이 너무나 잘 돼서 좋은 성과나 성공을 이룬 팀을 소개하기보다, 이 소통과 존중이라는 것이 무너졌을 때 그 팀이 얼마나 무너질 수 있는지를 역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영상은 이제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 여자 팀 추월 경기의 모습인데요. 이 팀 추월 경기에 대해서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까봐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팀 추월 경기란 뭐 스피드 스케이팅의 세부 종목 중 하나로서 3명의 선수가 두 팀이 되어서 트랙 반대편에서 서로 출발해서 서로의 꼬리 잡기 하듯이 같은 방향으로 트랙을 도는 경기입니다. 각 팀에서
가장 늦게 들어온 선수의 기록이 해당 팀의 기록으로 측정되면 되고, 한 명이라도 상대 팀을 추월할 경우에 승리하게 되는 경기입니다. 즉, 3명이서 같이 트랙을 돌지만 한 명은 뒤처지게 되면 그 제일 뒤처진 선수의 기록으로 팀 기록이 측정이 되는 경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제 팀워크가 반드시 필요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국가대표, 여자 국가대표 팀 추월 국가대표 선수들이 올림픽 무대에서 조금 팀워크가 안 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선수가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29초 65로 통과합니다. 자, 지금은 다시 김보름 선수가 나오면서 속도를 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두 바퀴가 남았습니다. 김보름 선수가 다시 한번 선두로 나섭니다. 자, 박지우 선수가 김보름 선수를 약간 밀어줬죠. 네. 자, 노승훈 선수는 떨어지면 안 되고 끝까지 붙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3명의 선수가 계속 사이가 벌어지지 않게 뛰어나가야 됩니다. 김보름이 여전히 노선영 선수가 뒤로 좀 처지는데요. 자, 노승훈 선수 힘내야 되고요. 떨어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선수가 통과된 이후에 그 기록을 가지고 승부를 내기 때문에 노승훈 선수 떨어지면 안 돼요. 30초 자, 34. 김보름 선수 조금 30초 34. 기다려야 됩니다. 네. 자, 지금 선수들이 많이 처졌는데요. 자, 노선영 선수가 뒤로 많이. 자, 저렇게 가면 안 됩니다. 사실 그 뒤에 선수들도 같이 조율을 하면서 같이 호흡이 돼서 가야 되는데 이미 지금 노승훈 선수가 지금 떨어져 있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자, 아쉬운. 자, 지금까지 경기만 봤을 때 지금 네덜란드 선수들이 뛰고 있지만, 이 네덜란드 선수들은 경기 마지막이 될수록 3명이 더 하나 되어서 함께 움직이려는 모습을 보이고, 우리나라 선수들은 아까 경기 중간에 나왔지만 가장 마지막 선수가 뒤처지는 모습이 슬슬 보였죠. 그래서 결국 경기를 어떻게 끝내느냐 해야 되는 경기이지 않습니까? 네. 자, 2명의 선수는 붙은 채로, 그리고 노선영 선수가 뒤에 멀찌감치 남은 채로 도착하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 전체적으로 이 레이스는 3명이 하나가 돼서 끝까지 같이 가야 되는 경기이지 않습니까? 네. 정말 마지막 바퀴에 스퍼트 올리는 건 좋았으나 노선영 선수가 뒤에서 쳐지는 것을 간파 못하고 역주를 했어요. 이런 부분은 한 선수가, 박지우 선수랑 김보름 선수가 한 명이 뒤에 나와서 노선영 선수를 가운데 놓고 밀어주면서 같이 갔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경기네요. 그렇습니다. 3분 03초 76대의 기록으로 결과를 만들어냈던 레코드가 자기 혼자의 잘못 때문에 늦게 뚜꼬링하면 자, 먼저 이 영상에서 봤듯이 이 선수들이 결국 좋지 못한 모습으로 결승점을 통과했습니다. 다만 이제 박지우 선수와 김보름 선수, 앞서 이제 우리나라 더 먼저 들어온 2명의 선수가 뒤처지는 노선영 선수를 챙기지 못하고 2명만 먼저 들어왔죠. 사실 팀 추월 경기는 선생님이 설명을 했듯이 마지막 선수의 기록으로 팀의 성적을 매기는 경기입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선수의 기록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앞선 2명의 선수가 먼저 결승점을 통과해버렸죠. 그래서 이 선수들이 어떤 인터뷰를 했는지도 보여줄 건데, 그 인터뷰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과연 소통과 존중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아쉬울 것 같기는 한데요. 경기 소감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시 이렇게 같이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면서 그래도 팀추월 연습을 조금 많이 해왔었어요. 그러고 이렇게 시합을 출전을 하게 됐는데 중간에 라프도 그렇고 되게 잘 타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뒤에 조금 저희랑 격차가 벌어지면서 기록이 조금 아쉽게 나온 것 같아요. 네, 박지우 선수 중반까지는 14초대로 랩타임을 유지하다가 마지막에 자, 하나만 더 볼게요. 같아요. 저희의 의사소통에 문제도 있고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하긴 뭐라 해야 되지?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안은 없었어요. 오히려 더 이것에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언니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저희가 마지막 바퀴를 놔두고 사실 선영이 언니가 이렇게 될 거라는 생각을 아예 안 했던 건 아니었는데, 그걸 저희가 근데 기록 욕심도 있다 보니까 제가
보르멘니가 저희 솔직히 팀 추월에서 제일 큰 역할을 맡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 저가 거기에 더 도움을 보태서 최고의 성적을 보여주기 위해 제가 언니를 밀어주는 역할로 집중했었는데 사실 언니 떨어질 것도 생각해서 기록을 좀 늦추는 걸로 하고 언니를 밀어야 되나 아니면은 기록 단축을 해야 되나 했는데 저희가 올림픽이다 보니까 그래도 더 큰 도전을 하고 싶어서 이 방법을 택했는데 이런 상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인터뷰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팀 추월 경기라는 게 마지막 선수의 기록으로 팀 기록을 측정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서 두 명이 먼저 통과했다라는 발언 자체가 서로 뭐 존중하는 모습도 없었고 그리고 팀원들 간의 소통의 문제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한 명이 뒤처지면 그 세 명 중에 중간 자리로 들어오게 해서 어떻게든 그 세 명이 함께 결승선을 통과하는 게 가장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모습이 나타난 것이 매우 아쉬웠던 예시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정말 팀워크가 정말 잘 발휘된 사례를 하나 소개하고 수업을 마치고자 합니다. 선생님이 찾은 이제 생각해본 사례 중에 하나는 바로 작년 여름에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어린 선수들이 보여줬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남자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피파에서 주관하는 축구대회, 남자 축구대회 역사상 처음으로 결승에 갔었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그래서 그 작년 여름에 아주 뜨겁게 우리나라를 달궜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선수들 중 몇 명이 인터뷰한 영상을 보여줄 건데요. 그 인터뷰 속 이야기들을 보면서 팀워크가 잘 발휘되기 위한 정신이 얼마나 잘 새겨져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세요. 월드컵에서 결승에 올라 한국 축구사를 새로 쓴 우리 태극전사들. 경기를 뛴 선수도 못 뛴 선수도 모두 끈끈하게 원팀으로 뭉쳐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서대영 기자입니다. 결승행이 확정된 순간 철벽 수문장 이광현에게 동료 골키퍼 박지민과 최민수가 달려가 기쁨을 함께합니다. 네, 많이 맞았어요. 이제 지민이랑 민수랑 좀 쌓인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오늘 맞아도 좋은 날이니까 많이 맞았어요. 자신이 골문을 지키는 동안 줄곧 벤치에 있던 동료들에게 이광현은 고맙고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민수랑 지민이가 이렇게 배려해줬다는 게 정말 저한테는 너무 미안하고 고맙기도 해요. 그 선수들이 아니었으면 제가 여기 없을 수도 있고. 21명 가운데 아직 한 경기도 못 뛴 선수는 수비수 이규혁까지 3명. 이규혁이 훈련장에서 동료들에게 전한 이 한마디는 태극전사들의 원팀 정신을 말해줍니다. 한마디 하고 싶은데 경기 뛰는 사람이 있고 못 뛰는 사람도 분명히 나올 건데 못 뛴다고 뒤에서 너무 막 부정하게 표현하지 말고 다 같이 한 팀으로 좀 응원하고 내일 잘해줬으면 좋겠다. 누가 골을 넣고 누가 더 빛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웅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주연보다는 조연으로 팀에 희생되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한 마음으로 똘똘 뭉친 태극전사들은 또 한 번의 새 역사를 다짐합니다. 진짜 우승하러 온 거고. 자, 일단 영상을 여기까지만 보고요. 뭐 영상에서 살펴봤듯이 이 여러 선수들이 팀워크, 하나된 팀워크, 원팀 정신으로 무장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동료들에게도 자신의 성공이 동료들의 탓임을 이야기하고 동료들 덕분임을 이야기하고 또 경기에 뛰지 못하는 선수도 이제 탓하고 비난하고 좌절하기보다 오히려 경기 뛰는 선수들을 격려해주고 응원하는 모습들을 봤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기에 우리나라 축구 역사상 최초로 아마 결승전에 진출을 해서 좋은 결실을 맺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과제 제출방에 작성할 퀴즈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제 수업 중에 인상 깊은 내용이나 수업을 통해 느낀 점을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자신이 보거나 혹은 느꼈거나 경험했거나 이런 팀워크 사례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간단한 퀴즈인 만큼 지금 강의 듣는
듣는 즉시 과제 제출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